호빗에 등장하는 베오르는 곰으로 변신하는 능력을 가진 강대한 전사였습니다. 소린 일행을 도와주고 5군데의 전투에서도 활약한 베오른의 일생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은 베오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베오른은 거대한 체격을 가진 인간으로 검은 머리와 멋진 수염을 지닌 장사였습니다. 베오르는 다른 가운데 땅의 인간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거대한 흑곰으로 변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오른이 어떻게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베오른이 깊은 산맥에서 살던 고대 거대한 곰들의 후손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북쪽에서 내려온 오크들 때문에 산에서 쫓겨난 고대 인간들의 후손이라고 하였습니다. 베오르는 안개산맥과 어둠숲 사이에 위치한 북부 안두인 대하의 동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오두막집에서 홀로 살았는데 뒷마당에는 말과 개와 양이 가득했고 근방의 벌집에는 꿀이 넘쳐 흘렀습니다. 짐승들과 소통이 가능했던 베오르는 고기를 먹지 않고 빵과 꿀과 크림을 주로 먹고 살았습니다. 베오르는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였고 한번 친구로 인정한 이들에게는 베풀기를 좋아하였고 언제나 도움을 주고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여행자들과 외부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의 차리는 것을 싫어했고 쉽게 화를 냈으며 그의 분노는 매서웠습니다. 때문에 라다가스트를 비롯한 베오른의 여러 친구들은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고 여러 명이 함께 동시에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베오른은 오크들과 와르그를 증오하였고 때때로 한밤중에 자신이 이름을 붙인 바우바위 위에 걸터앉아 안개산맥을 바라보며 일종의 복수를 다짐하고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난쟁이들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3시대 2941년 독수리들의 도움으로 오크들과 와르그들의 추격을 벗어난 소린 일행은 바우바위에 도착하였습니다. 간달프는 베오른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빌보와 난쟁이들을 이끌고 베오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베오른이 많은 손님들, 특히 난쟁이들이 찾아오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한 간달프는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우선 간달프는 소린 일행을 숨겨두고 호빗 빌보와 함께 먼저 베오른을 찾아갔습니다. 간달프는 베오른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겪은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난쟁이들을 2명씩 차례로 소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린과 도리, 다음은 노리와 오리, 발린과 두알린, 필리와 킬리, 오인과 글로인, 마지막으로 비프르, 보프르, 그리고 봄부르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간달프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던 베오르는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난쟁이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참나무 방패 소린의 일행인 것을 알고 경계를 풀었습니다. 베오르는 자신의 집 안으로 소린 일행을 맞아들였고 이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근방의 야생 곰들과 만나 간달프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안개산맥 근방으로 정찰을 나갔습니다. 지난날에 와르그들이 소린 일행을 습격하여 불에 타버린 소나무 숲 근방에 도착한 베오르는 오크들과 와르그들이 소린 일행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오르는 오크 한 명과 와르그 한 마리를 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와 가죽을 자신의 집 앞에 경고의 표시로서 걸어두었습니다. 베오르는 다시 길을 떠나는 소린 일행에게 조랑말들과 식량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숲의 위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절대로 숲속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충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법에 걸린 강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소린 일행은 베오른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소린 일행은 여러 모험을 거쳐서 마침내 외로운 산을 다시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로운 산의 난쟁이들과 어둠 숲의 요정들, 그리고 호수 도시의 인간들 사이에서는 보물의 소유권을 두고 전쟁이 벌어질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안개산맥과 회색산맥의 오크들과 와르그의 대군세가 볼그의 지휘 아래 외로운 산으로 진군해 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간달프의 중재하에 요정, 인간, 난쟁이 군대는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곧 오크와 와르그의 대군이 도착하였고 이렇게 5군데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정, 인간, 난쟁이 연합군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용감히 싸웠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필리와 킬리는 전사했고 소린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거대한 독수리들이 참전하였지만 상황은 여전히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베오른이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베오른은 거대한 곰의 형상으로 홀로 적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분노 앞에 오크들과 와르그들은 아무도 적수가 되지 못하였고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베오른은 부상당한 소린을 구출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고 다시 적진으로 돌격하여 볼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총대장을 잃은 오크와 와르그 군대는 패주하였고 이렇게 5군데의 전투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소린의 장례식이 치루어졌고 난쟁이들과 인간들은 에레보르와 너른고를 재건하였습니다. 요정들은 어둠 숲으로 돌아갔고 이들과 함께 간달프와 빌보, 베오른도 외로운 산을 떠났습니다. 어둠 숲에서 요정들과 헤어진 간달프와 빌보는 베오른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그때는 겨울에 접어들었던 시기였기에 간달프와 빌보는 내년 봄이 될 때까지 베오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풀리자 마침내 간달프와 빌보는 베오른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5군데의 전투로 인해 안개산맥의 오크들과 와르그들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금방 로바니온의 인간들은 다시 숲과 계곡을 평화롭게 지나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5군데의 전투에서 큰 활약을 펼친 베오른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원래 혼자 사는 것을 좋아했던 베오른이었지만 5군데의 전투에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그는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베오른을 중심으로 뭉친 이 로바니온의 인간 부족들은 베오른족으로 불리게 되었고 베오른은 이들의 위대한 족장으로서 안개산맥과 어둠숲 사이의 땅을 수호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3세기 말의 반지전쟁 시절에는 베오른의 아들 그림 베오른이 부족의 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오른족은 여전히 자신들의 땅을 지키고 있었고 보수를 받고 안개산맥을 넘는 여행자들의 호의를 막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인과 김리가 이들 덕분에 무사히 안개산맥을 넘어 엘론드의 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베오른족은 크렘이라고 하는 맛있는 꿀과자를 만들기로도 유명하였습니다. 베오른의 자손들은 모두 곰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베오른만큼이나 크거나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후손들은 부족의 인간들을 이끌며 자신들의 땅을 수호하였고 마침내 안개산맥의 마지막 오크들을 몰아내고 평화를 되찾았다고 합니다.